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진짜. 와, 여기가 그 어느 분 공장이신? 예, 하여튼 제가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2020년 새해 거리의 만찬 첫 만남인데요. 첫 만남, 네. 예.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개성댁 이서영입니다. 개성댁. 네. 개성댁. 그리고 숙녀복 생산하고 있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2008년도에 들어가서 8년을 네, 계셨네요. 개성댁. 네, 개성.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개성에 들어갔고요. 네, 그 개성의 허허벌판일 때 개성 상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개성상인 이래서 개성공단의 뭐 이제 유통, 이제 뭐 알고 계신 뭐 초코파이 라면 이런 걸 저희들이 공급하는 네, 그래서 16년까지 나올 때까지 가장 오래 여기서 12년 계셨네요. 네. 와. 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관리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대북 협상 전담하면서 기업 지원 업무를 받고요. 현재는 2017년부터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제조하셨고? 그 개성부터 쭉 해봤던 게 플라스틱 어린이 왕구입니다. 어린이 왕국. 그 되게 유명한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그 장난감이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또 선물도 준비를 하셨다. 아 그래요. 아주 아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주신다고. 그 우리 고객이신데 네네, 고객.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와. 이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와, 멋있다. 와. 어른이 봐도 멋있는데요. 이게 자동차가 4개가 그러네요. 로봇 한 대, 하나로 두 대, 돼 세 대. 아니, 아이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그러면 네. 이거 개성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이거를요. 근데 이거 그러면 귀한 건데 주셔도 돼요? 이지혜 씨. 딸이에요, 딸. 고객. 아 딸은 또 이거 아니, 딸 또- 저희 딸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만지는 거 좋아해요.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저 아들이 있는데 23이긴 하지만. 전 남편이 있어요. 아들 낳을 예정입니다. 예. 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야. 와. 근데 요거 지금 인기 많아서 그때 없어서 못 팔았던 없어서 못 제품인 게 팔았습니다.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에 공장 엄청 돌아갔겠는데요? 예, 그건 그밤 네. 1시까지 일을 하고 또 세상에. 6시 일어나서 하고 개성에서? 토요일로 개성에서. 예, 예. 아니 이렇게 잘 되면 사실은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이익도 예. 좀 많이 생기셨을 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그동안 몇 년간 투자한 금액을 그냥 회수를 회복할 정도로 네. 했었는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하는 사이에 그냥. 2010년 2월 달이 돼 가지고 그래 뭐 이 말로 16년 표현할 수- 2월에요. 예, 2010년 2월요. 정말 황당하셨을 것 예. 같아요. 황당의 수준을 넘어서 좀 약간 분하셨을 그러셨을 것 것 같다는 같아. 생각이. 그거 저희가 들은 날이 그 설 명절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명절 그래요. 휴가. 네, 연휴 명절, 끝나는 연휴 끝나는 날. 정부가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의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철수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and to find it cost me everything I have. Well, I am looking for freedom. 그 영상만 봐도 저렇게 설비나보다 그냥 이제 그럼 그때 당시에 차 한 대하고 한 명만 올라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한 거예요? 네. 설 연휴 동안 안에서 당직 쓰고 있었던 회사들은 그 사람들이 싣고 나오는 거고 단 한 명도 없었던 회사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한 대 갖고 와야 되는데 한 명이 어떻게 싣고 나옵니까? 수많은 원부자재, 그 제품 설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네. 난리 장부도 못 가져오고 사실은 거기 현금 저장고에 매달 10일, 20일 사이에 임금을 줘야 됩니다. 예. 돈 찾아놓고 들어가서 임금 주려고 했던 그 돈들도 못 갖고 온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고가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저기 좀 나올 때 잘 챙겨 나오셨어요? 두 분은? 저는 아무것도 못 갖고 왜요? 나왔어요. 한 개도 못 갖고 왜 못 나왔어요. 갖고 나오셨어요? 싫었는데
나중에 북측에서 5시쯤에 나올 때 내려놓고 다 나가라. 왜요? 그래서 그나마도 예. 그 일찍 갖고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이 좀 북측에서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후에 나온 사람들 싫은 것도 다 내려놓고 차만 빈 차만 나왔어. 제품만 갖고 나올 수 있고 예. 원부자재는 못 갖고 나와서. 아 그래요? 원부자재는 왜 못 갖고 나오시죠? 원래 이제 그쪽에서 원부자재를 가지고 나오려면 네.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게 이제 북측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북측 직원들이 지금 출근을 안 하는 상태라서 예.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점심도 못 먹고 아침부터 계속 물건 지금 뭐 챙기고 있었는데 나올 물건들이 많거든요. 못 챙겼고 내가 볼 때 뭐 한 30분의 1? 30분의 1도 못 챙겼다 봐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유통이다 보니까 연휴 지나면 이제 막 갑자기 필요한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갖다 놨죠. 상당히 많이 갖다 놓은 상태였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날 주재원들 밥 해주느라고 식당에서 북측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2명이 이제 막 밥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식당으로 북측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하냐 빨리 나가라. 이러다 가지고 그 친구들은 장갑 끼도 밥 안 쳐놓고 그 장갑 벗어놓고 그냥 자기 숙소도 못 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밥 안 출입이 쳐놓고 5시가 그냥 마지막이었으니까. 예. 그 밥은 그러면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떡해 갑자기. 너무 안타깝네. 지금 들어보니까 다들 거의 못 건지시고 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모두 기업체가 몇 개 있다 그러셨죠? 전체 제조업 기업이 125개가 있었고요. 영업 기업이 한 100개가 한 200개가 있었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순투자 금액은 고정자산 설비 투자, 뭐 부동산, 공장 설비 지은 것 약 한 7천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형, 유동자산, 원부자재, 완제품 이 모든 걸 따지면 1조가 넘어가죠. 근데 그걸 하루라는 시간에 어떻게 가져옵니까? 날벼락. 그야말로 전쟁 같았을 것 같아. 하루가 그랬습니다. 예. 그때 당시 북한에서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뭔가 발사체를 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결국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번 도발은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에 한 달 만입니다. 2016년 2월 10일 조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측이 계속 미사일을 핵을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자꾸 쏘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닫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북측을 제재하려고 개성난 전면 중단을 했는데 정작 거의 100% 우리 기업들을 제재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 기업들만 거리로 내앉게 되는 네. 이 정책 실패의 한 사례라고. 그러니까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민의 그 예, 재산을 재산권.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라에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한 거잖아요. 더 큰 피해는 미래 가치가 다 없어진 거예요. 뭐 기업이 저 생산 기지를 잃었으면은 그 고객이 떠나고 고객이 떠난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들 기업들이 가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서 하기 힘든 거. 개성손 빌리고 개성에서 하기 힘든 거를 남측손 빌려서 이렇게 협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문 닫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그분들이 더 문제가 되고. 협력업체. 그렇죠. 네. 톱니바퀴가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안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본청을 많이 받아놨는데 우리가 못 해주니까 그분들이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그래서, 업체와 같이 말입니다. 개성에 200개밖에 안 되지만 연관 협력업체 남측에 약 6천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되겠죠. 맞물려가는 거예요. 네. 식구들까지 계산해 보세요. 가장인데 다들 세 식구, 네 식구 곱해야죠. 지금 저 뒤에 이게 보이는 그림들이 이제 숫자와 그림들이 이제 이브록 작가의 작품이죠. 네, 지금 네, 진열을 맞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저기 303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데요. 뭔가 그림도 이렇게 저 북쪽 풍인 것 같아요. 303은 뭐예요? 우리 개성단 관리위원회가 운영했던 북측 노동자
5만 5천 명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 버스 대수가 300세대였습니다. 국내에 있었던 버스들을 가져가가지고 중고 시내 중고를 버스? 가져가가지고 중고 버스 가져가가지고 네. 개성시, 개평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 이렇게 노선을 정해놓고 네. 개성공단 전용 우리 공단만 운행하는 출퇴근 그런 시간이 버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8시 출근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았고요. 8시에서 5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9시에서 6시를 1시간 당겨갖고 8시에서 5시로 했군요. 300세대 가지고는 5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출퇴근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1차 출근시키고 나갔다 다시 2차 출근시키고 3차 출근시키고 3주 못 차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별로 네. 7시 출근, 7시 반 출근. 막대 커피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막대 커피. 외국 사람들도 요새 열광한다는 그 믹스 커피 막대 커피입니다. 저건 막대 커피에 대한 인기? 인기며 직접 공급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아, 아주, 그랬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이 파주 경기도 쪽에 위치한 그 커피 공장들을 몇 개 정도 살렸을 정도의 양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게 고위급 간부들만 먹는다고 제가 그 드라마 그래요? 현빈 씨 드라마에서 고위급 간부들만 먹는 거라서 아마 처음 접해봤을 텐데 그래 그쵸 맞죠? 간식이라는 언어 자체가 그쪽에서는 없었거든요. 북측 분들은 없었을 때 간식이란 말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켰고 새참. 그거에 그렇죠 뭐 그런 뜻이었죠. 새참이죠. 예. 네. 네, 막대 커피는 이제 그 업무 중간 중간에 하나씩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처음에는 하나만 주고 그랬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하나. 네. 그거를 이제 똑같이 다 줍니다. 다 이렇게. 할당량이 할당량. 딱 예. 정해진 거야. 하나씩. 예, 예. 커피 막 신나서 맞아. 처음에 모르고 막 1개, 2개씩 먹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마 글쎄,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그럴 없었나요? 텐데. 근데 그분들이 그걸 얘기를 할 때 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갖고 가가지고 먹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이걸 먹으니까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죠. 만병통치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그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 가서 보니 우리 업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와 달라. 24시간 홀가동하게 해주마. 이래서 이제 개성공단을 이제 찾아보게 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론은 돈 벌러 갔죠. 돈 벌러 간 거는 맞는데 가서 보니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분들하고도 같이 잘 살아야 되겠고 저는 가서 새벽에 6시 좀 넘으니까 막 버스 소리에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내다봤더니 출근들 막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 어렸을 때 큰 언니들이 옛날에 가발 공장, 그다음에 그 뭐 양말 공장, 네, 그랬죠. 그게 방직 공장, 섬유 공장, 운동화 어렸을 적에 공장. 그 꼬마 때 본 게 기억이 나면서 실컷 산업화였군. 가슴이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가 못 올 때는 아니고 와야 될 때구나. 저는 못 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실제로 그 개성공단 거기 이제 현재 공장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더 막 애틋할 것 같아요. 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전망대 같은 데 가서? 네, 보인다면서요? 제가 그걸 보고 왔어요. 전망대 가셔서? 17년도도 올라가고 2018년도도 보여요? 올라갔는데 대표님 공장? 제가 그 올라가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봐요. 그걸 가지고 들다 봤더니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실향민하고 똑같아. 실향민하고 그잖아요. 그렇죠. 그 손잡을 듯 잡힐 듯한데 했는데 더 애탈 것 같아요. 차라리 예. 안 보이면 그만이지. 그런데 보고 나서 돌아서니까 눈물이 나요. 바로 저긴데. 다 실향민 2세예요. 근데 심지어 박미선 씨는 가끔 도라산에 가서 망원경으로 본대요. 전 보거든요. 심심할 때. 참 웃기죠. 되게 베라벨 신기해요. 취미가 다 왜냐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네. 보여. 움직이
보이잖아요, 보이고. 근데 저기가 북한인데 왜 이렇게 못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향민 분들이 대체로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오래 되셨으면서도 그 동네에 프란포기까지 다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생생하시대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꿈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 앞에 회사 앞에 있는 나무, 같이 심었던 나무, 관리했던 뭐 여기 가로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죠. 잘 있어라. 정말 고생 많았다. 언제 한번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만나보자. 인사하지 못한 거죠. 인사도 약 못하고. 8년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 세상이 평화를 쉬던데 이런 생이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4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왜 사는지 어디 지내는지 언제 또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막 말씀해 주실 때 뭐 북에 있는 얘기하고 되게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예. 이게 불과 몇 년 전이고 지금 사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곳이니까 그게 더 막 애가 타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 예. 그러면요. 예. looking for freedom.